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4월 13일 목요일 하디쇼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 CPI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연준 회의록에서 연말쯤이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급락은 아닌데 이미 뭐 예상했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 학계, 경제 학계들 글로벌적으로 좀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과도한 그 금융 당국의 이 숫자 노름 이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성적인 전쟁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왜곡된 물가의 상승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전통적인 경제학 원론에 대입을 해서 금리를 갖다 과도하게 인상을 했고, 그 과도하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단정적인 이유로 지속적인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개월 이상인가요? 무역 적자 계속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환율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환율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차, 기준금리 차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좀 맞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고려하는 부분은 연말 정도에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은 미국이 어차피 경기 하강 우려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하하는 시점까지 이 시간적 차이가 뭐 1년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해서 이 선진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갖다 줄일 필요는 적극적으로 없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 자체가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환율 원화 약세적인 측면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자, 오늘 이슈들 점검을 해보고요. 미국 증시 하락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건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자, 아시죠? 금감원장이 그 비대면 생체 인정 활성화로 금융 범죄 근절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어제 그 슈프리마 아이디하고 슈프리마 이런 슈프리마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어찌됐든 그 생체 인증 관련한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캐스트, C큐브, 파트론과 MC넥스, IT센, 라운스큐, 뭐 이런 좀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고성능 디램 수요 느는데 감산, 물량 미리 4차 기류 확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기자가 좀 뭔가를 갖다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성능 디램 같은 경우는 DDR5라고 지금 태동기에 있는 신제품입니다. 지금 감산을 하겠다라는 쪽은 DDR4가 되겠습니다. DDR4. 우리가 기존에 이제 컴퓨터 D램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DDR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데스크탑을 뜯어보시면은 메모리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죠. 메모리 이제 뜯어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반도체 칩 흰색으로 글자가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DDR4.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고전력, 전력 자체가 세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DDR5가 저전력에다가 고성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DDR5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니까 그쪽을 지금 그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감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재고를 갖다가 각 필요한 업체들은 또 재고를 갖다가 또 쌓아놓는 그런 이제 액션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DDR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뭐 이 종목들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정부가요 중국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에 R&D 지원해서 영향 최소화. 요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히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뭐 초강력 자석 있죠? 그 부분이 실제로는 한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애들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연구 자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물건 만들고 그런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애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삼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장 천공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판매 금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석이 쓰이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초입 단계였다 이러면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예. 이게 초강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구 RNS, 유니언 머티리얼즈, 세노텍, 티플렉스 이런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추가 은행 파산이 있을 듯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연준은 연말침 채운다. FOMC 의사록에 일제히 하락. 요거 나오면은 보통 신용업자들, 업계들이 올라옵니다.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특히 SCI 평가정보 주목하시고요.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올라와요. 급등한다는 거죠. 자, 정부가 이달 중에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을 한답니다. 소급 적용 안 하고 소폭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적자가 난다라는 개념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적자인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유가가 하루하루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년을 갖다 평균을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갖다 인상을 했다가 또 유가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인하하고 이런 아주 그냥 반복적인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못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인상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정 비슷하게 가격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하고 요금을 갖다 매기는데, 그 부분이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미수금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 개념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적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적자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가스 요금하고 전력 인상을 하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관리비에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스요금하고 전력요금은 안 떨어집니다. 인하를 안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그 미수금이 전부 다 흑자 기조로 다 바뀌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적극적으로 금리 전기가스요금 인상할 필요 없다, 소급 적용할 필요 없다, 소폭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 이런 것들 보고요. 자, 대구 경북 신공항에 도심항공 항공기 동시 운항하는 세계 최초 신공항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위기에도 과감한 OLED 팀 코리아 다 돌랐다. 오늘 어제 뭡니까 람보르기니인가 페라리인가 그쪽에 그 삼성 OLED 들어간다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의외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강세였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디스플레이 관련주 반도체하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ADC 기술 보유 아라리스의 투자 사업 영역 확대 본격화. 지난해 글로벌에서 ADC 임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게 ADC 기술 가지고 있는 쪽은 레오캠 바이오가 독보적인데요. 이쪽 보도록 하고 지노맨 컴퍼니하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바이옴이 되겠습니다. 이쪽이고 나머지는 바이오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국내 전기차 공장도 최대 35% 세제 혜택 준다. 기름 넣는 렌터카 사라지나 1년 새 전기차 등록 대수 60% 폭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렌터카 입장에서는 기름 안 넣으니까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어차피 뭐 기름은 저쪽 사용자가 좀 내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에 이어서 종목별 대응입니다. 어제 제가 음봉 떨어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종목들이 좀 편이 좀 갈렸어요. 편이 갈렸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원숭이 투창 관련해 가지고 지역 감염 확산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요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자, 해외에 나간 적 없다고 그러는데, 원숭이 두창 걸렸다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을 또 접촉을 했겠죠. 지금 이제 마스크나 이제 손 씻기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 의식이 많이 좀 감퇴된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디서 걸렸겠죠. 어쨌든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 조금 더 경각심을 울리는 측면에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자, 한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음극재, 삼국지 개발 증설 본물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광산 하리타 니켈 상장 원자재 기업 IPO 잇따르다. 자, 이거 때문에 경동 인베스트먼트 어제 조금 이제 반응이 보였는데, 광산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지분 가지고 있고, 이런 쪽이 경동 인베스트먼트하고, STX하고 대원화성 쪽이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캐나다 쪽인가, 호주 쪽인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자, 2차전지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양자과학과 도심항공 뿌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넷하고 드림시큐리티, 아이윈 플러스하고 KCS 쪽이 양자역학,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 종목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고요. 세계가 후루룩 K라면 연 매출 5조 매출이다. 라면 관련주 어제 오뚜기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유전자 변형 호박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반사이익을 갖다 좀 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라면 관련주, 양자 관련주, 2차 전지, 원숭이 두창,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도심 항공 관련주, 가스, 전력, 요금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죠. 그리고 신용업자 관련주, 히터류 관련주, 반도체, 그리고 생체 인증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